여반이 앞반이라서 항상 앞 문제에서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좀 여러분이 어려워했을 만한 거 먼저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 11번의 디귿 정도가 좀 복잡하셨을 텐데 각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도 반대로 읽으면 안 돼요. x에서 y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재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층 경계 통과할 때니까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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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의 변화를 체크를 해서 한번 풀어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6번은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어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정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디귿 푸실 때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9번의 니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딥하게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좀 하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반감기 그래프 곡선이 어떻게 생겼죠? 일자가 아니고 휘어있죠. 이 휘어있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일 애매한 곳이 100에서 50으로 줄 때는 괜찮아. 근데 이 75, 이렇게 4분의 1, 4분의 3 단위로 줄 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건 여러분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되고 얘는 기출이 워낙 많이 된 적이 있으니까 니은 선지 잘 푸실 수 있었을 거고요. 20번에 저도 이런 표현은 진짜 처음 봐가지고 왜 굳이 이렇게 특이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디귿을 풀 때 고통을 주느냐. 사실은 20번 그냥 풀어보시면 솔직히 말하면 거의 계산 느낌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에게 일단 소개는 드리고 1번부터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 빠르게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1번은 뭐 워낙 쉽죠? 그냥 바로 툭툭툭 하겠습니다. 예. 대륙이동설이죠. 대륙이동설. 그리고 해령 확장으로 확장된다. 해저 확장설이고. 그죠? 그래서 기억 아니고요. 백앤원은 멘틀 대류로 설명했나요? 백앤원은 원동력을 설명 못했다. 그리고 연령 증가 당연히 될 수 있고요. 타원, 나선, 불규칙. 타원, 불규칙, 나선이죠. 그래서 가가 타원 맞고요. 평균 나이는 어디가 더 적을까요? 불규칙이 제일 적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뭐냐. 그 젊고 푸른 별이 많은 곳. 새파랗게 어린 놈들. 가는 나로 진화 이런 거 다 틀린 소리고 넘어가고. 자, 심층순환. 요 심층순환 모식도에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요거는 표층순환이에요. 요거 좀 조심하시고. 요거는 이 A는 표층순환이고 나머지 이것들 특히 요게 좀 명확한 심층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당연히 에너지 수송 얘네가 움직이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침강에서 산소 공급 당연하고요.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훨씬 빠르죠. 제가 러버덕 얘기했었죠. 그 표층순환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 오랜만에 등장하는 퇴저감.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쇠설성 퇴저감의 분류 기준 뭐였죠? 쇠설성 퇴저감의 분류 기준 뭐였게? 에이, 쇠설, 분쇄됐는데 분쇄됐기 때문에 얘는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2mm라고 했었죠. 2mm보다 작으면 모래, 2mm보다 크면 자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이렇게 나뉘는데 얘네들을 나누는 그 기준은 기원이다. 퇴적물이 어디서 기원했느냐, 기원이다. 대분류와 소분류 기준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퇴저감이 만들어지는 모든 작용 뭐라 그랬죠? 속성작용이라고 했었고 이 속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다 했죠. 다지고 교결, 붙이고 그죠? 꾹꾹꾹 눌러주는 다짐작용에서는 빈 공간인 공극이라는 게 줄고 밀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꾹꾹꾹 눌리다 보면은 교결 물질 외워야죠. 뭐였죠? 석회질, 규질, 산화철 외워야 됩니다. 얘네들이 막 나와가지고 달라붙어주는 시멘트 화작용 혹은 교결작용을 일으킨다. 가물가물하죠.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든 퇴저감은 속성작용 거치신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결작용에 당연히 해당하는 거고요. 단단하게 결합시켜주고요. 공극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극은 비어있는 부분은 줄고 밀도는 커지는 거죠. 눌리니까. 그래서 공극은 준다. 여기에 너무 빠르다라는 분들은 개념이 진짜 많이 빠져 있는 거고요. 이거 제가 너무 강조했던 문제인데 적도에서 높은 게 증발일까 강수일까? 적도에서는 오히려 강수가 많이 생겨요. 덥다고 거기서 증발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 열대우림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높은 실색선이 뭐가 되는 거죠? 강수고 이거 내가 문제 냈던 거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쵸? 그리고 적은 게 오히려 증발이다. 오히려 30도 라인에서 높은 게 뭐라고요?
이게 증발이고 강수다. 제가 육모 나오기 전에 수업했었는데 똑같은 거 그냥 육모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제가 작두를 타는 게 아니고 맨날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가 아니고요. 뻔한 거 나온다는 거죠. 표층해수의 평균 연문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 나와야 되는데. 그치, 증 빼기 강.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얘는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A 해역이 당연히 더 낮습니다. 저기는 강수가 훨씬 많은 축축한 지역이고,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는 여기서 생기죠. 헤들리는 0부터 30, 30에서 60은 페렐, 60에서 90은 극,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로 줄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순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 A와 B 사이 틀렸습니다. 저렇게 풀었으면 틀렸죠. 왠 줄 알아요?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반구인데 B 해역은 S인데 남반구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절대 평가원은 애매하게 되지 않아요. 북반구랑 남반구 절대 얘네들 겹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애매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본인이 해설을 하는데 애매하다, 뭔가 잘못 풀고 있다는 거, 이거 결국에는 왜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죠? 계속 말했던 축 잘 보라는 거지. 사실 축 잘 안 본 거지. 그죠? 5번, 첫 번째 페이지에도 얻어갈 것들이 수두룩 빡빡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좀 하는 겁니다. 자, 6번도 사실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료 해석인데 평균 산수율 당연히 그래프 기울기가 큰 B가 크고요. 당연히 내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성층권은 당연히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에 답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디귿풀이 할 때 뭐라고 써 있냐면, 그치, 당연히 낮추는 역할을 하지.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지구 평균 기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굳이 써놨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뭔가 자료에서 확인이 되나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좀 확인이 된다라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그마 생성, 이거는 그냥 공부하면 뚝뚝 나오는 거죠.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 보통 압력 감소, 해령이니까. C가 뭘까요? 물 첨가로 인한 융융점 감소, 보통 안산암질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지죠. 아니지, 여기서 섞이지. 여기서 얘가 떠가지고 달라붙어서 온도를 높여주는, 온도 높이면은 대륙지각이 녹아서 융남질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 올라온 현무암질에 섞이면 안산암질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SOU 텀년, 그래서 당연히 A가 낮고요. 그리고 A에서 주로 여기서 생기는 거는 현무암질이고요. 그리고 C에서 물의 공급은 감소시키는 요인에 하고요. 4번. 그냥 이건 진짜 개념 공부 툭툭툭 하시면 되고요. 8번도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느 해역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그냥 문제 살짝 바꿔서 이거를 우리나라 해역이라고 보고서 하나는 여름, 하나는 겨울이라고 했다면 뭐가 여름, 뭐가 겨울일까요? A가 뭘까요? 얘가 여름이겠죠. 어떻게 할 수 있죠? 0m가 표층이잖아요. 표층에서 온도가 높잖아. 얘가 여름이겠지. 0m가 표층인데 이때는 표층에서 온도가 좀 낮죠. 겨울까지는 안 되겠네요. 10몇 도니까. 어쨌든 간에 A에서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수의 밀도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등밀도선이랑 잘라서 보세요. 모든 지점에서 계속 얘는 밀도선에 밀도선 이상하게 그렸네. 밀도선에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A는. 그죠? 그래서 애매하지 않습니다. 증가하고요. 수온만 고려할 때 산소기체 용해도는 언제 클까요? 사이다 생각하라고 했었죠. 사이다.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표층에서 결국에는 온도 낮은 시기를 찾아줘라 인데 A가 아니고 B겠죠. 혼합층 두께는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요? 혼합층의 정의가 뭔데요? 그치, 바람이 뒤섞어줘서 뭐가 일정한? 수온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온이 바라락 바로 떨어지죠. Y축이. 근데 이에 비해서 B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수온이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긴 좀 혼합층이 명확하게 보여서 막 섞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시기가 두꺼운 게 아니다. 됐죠? 자, 9번도 좀 재밌어요. 플룸 구조로 나타냈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뭐 문제는 쉽게 풀리죠. 밀도가 커서, 차가워서 밀도가 큰 건 내려가는 거고, 뜨거워서 밀도가 작은 건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희상이가 되게 좋은 말 해줬던 거 그냥 한번 또 공유하고 갈까요? 사실은 저 플룸 단면 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모든 지점을 사실은 다 지워놔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희상이가 해줬었죠. 제일 크게 떡져서 내려오는 게 아시아 대륙 쪽이고요. 아시아. 그 반대쪽, 아시아에서 반대로 돌아가면은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고, 얘네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 대륙이 있는 게 있습니다. 대륙이 있는 건 아프리카 열국대에 있는 쪽이고, 그 반대쪽이 오히려 태평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서 뭔가 지가 혼자 떨어지고 있는 요게 바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나즈카판이다라는 거 영상 멈춰놓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 푸는 건 쉬워요. A는 내려가니까 차가운 거고요. 이거 니은선지가 조금 재밌죠. B에 의해 여러 개의 화산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뭐 당연히 맞았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디귿이 너무 틀려서. 그림에 근거가 있어요. 이거 봐. 여러 가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화산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걸 사실 자료만으로도 풀 수 있죠. 그리고 B는 이 뜨거운 플룸은 어디서 온다고요? 핵의 경계가 아니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죠. 멘틀과 외핵의 경계. 한번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가 결국에는 2900,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플룸이 올라오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올라오는 거고, 여기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그치, 여기 지금 보시면은 차가운 플룸이 잠깐 머무는 곳, 또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가 되는 670km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대륙지각은 약 30km보다 좀 깊고 해양지각은 한 10km 내외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다. 당연히 뭐 기출된 적은 없지만요. 10번 온대저기압 문제치고 굉장히 쉽게 나왔죠. 뭐 3시간 후 뭐 이렇게 하나가 통과했다. 근데 지금 생긴 모양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뭘 통과하겠어요? 당연히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얘를 통과하겠죠.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한랭전선이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강수구역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강수구역 어디일까요? 한랭전선의 전면이야 후면이야? 왼쪽 오른쪽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가고 있는 쪽이잖아요. 전선에 여기에 생기잖아요. 저 좁은 구역의 소나기성비, 이걸 뭐라 그래요?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지. 후면의 좁은 구역. 전면 후면 이 표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온난전선에 어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전면에 어떻게? 넓은 구역의 이슬비. 그렇죠? 여기서 풍향은 사실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T1일 때, 이게 지금 T1일 때죠. T1일 때 A30, 여기 전선면 있어요? 전선면이 있다라는 거는 그 전선면을 타고 구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구름이 있다라는 말은 지원 수준에서 비가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전선면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싶으면 강수구역 찾으면 돼요. 여기 지금 전선면이 있는 거야. 가파르게 있겠죠. 이렇게 가파르게. 여기는 전선면이 있을 텐데 완만하게 있겠죠. 이 가운데는 전선면이 없다. 즉 비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땡. T1, T2 사이에 이게 지나가면서 이 후면에 있는 저군형 구름들이 관측이 되겠죠. T1, T2에서 A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는? 남서풍에 남동이죠 이거. 남서풍에서 북서로 바뀌었으니까 시계로 돌았네요. 이렇게 푸신 분도 계실 거고, 사실은 이 자리 없어도 풀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얘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지금 온대저기압이죠.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가는데 저기압 중심의 진행 방향에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태풍 풀 때랑 똑같이 하시면 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 그림을 안 줬어. 근데 어떤 온대저기압이 지나갔대. 온대저기압이 지나갔는데 풍향 변화가 반시계로 일어났다. 이러면은 그 지역은 전선이 내 머리 위로 안 지나갔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뭔 얘기냐? 지금 이 그림에서 그냥 온대저기압 그림만 보세요. 얘가 지금 뭐 편서풍 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죠. 그때 내가 풍향 변화가, 관측소의 풍향 변화가 반시계로 일어났다는 건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진행 방향이 왼쪽 어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림 보세요. 빨간색 영역에 있는 관측소에서는 온난전선이든 한랭전선이든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거지. 그죠?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야 온난이든 한랭이든 지나갈 수 있다. 됐죠? 자, 11번. 11번에 디귿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셨을 텐데 저도 처음 풀 때 약간 얼탔거든요. 왜 얼탔을까? 저는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고 뭔가 이런 모든 지점들 지층을 막 보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지? 막 이러고서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풀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요. 보니까요. 요렇게 지금 뭐가 보이는 거죠, 얘는? 연은이 미쳤네. 건열이 보이는 거죠. 근데 건열이 지금 요렇게럼 생겼다라는 거는 역전이 됐다 안 됐다? 역전 안 된 거죠. 역전 안 되고 그냥 순서대로 쌓인 거야. 한마디로 아래쪽에 있는 애가 먼저 쌓이고 위쪽에 있는 애가 나중에 쌓인 거야. 요 정도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아래고 얘가 지금 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봐야 돼. 얘랑 연결되는 게 뭐죠? 얘랑? 얘인가요? 아니지. 모양이 똑같은 게 얘잖아요. 그죠? 그럼 얘보다도 아래에 있는 놈은 누구야? 얘죠. 얘네. 그지? 그리고 그거보다도 아래에 있는 놈이 있네요. 얘. 그죠? 그럼 순서를 아이씨 그냥 놔둡시다. 1번 2번 그다음에 3번 색깔 쓸 게 없네. 이게 점박이가 4번 그리고 민트색 이게 검은 점박이가 5번인데 5번 이렇게 되고 4번 이렇게 되고 그죠? 지금 퇴적층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3번 그다음에 4번이 이렇게 가다가 또 끊겨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5번이 나머지 윗대가리 그다음에 부정합 있고 그 위에 퇴적층이 생긴 뭐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거는 색깔 안 쓴 게 뭐야? 핑크색. 뭐 6번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요 순서로 요 방향으로 일단 쌓인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쌓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얘는 휘어 있잖아. 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습곡시키고 그 다음 그쵸? 부정합. 그 다음에 요 지금 부정합이죠. 부정합 무슨 부정합이죠? 평행입니까? 아니죠. 경사고. 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경사부정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쌓여야 되죠? 그 위에 핑크색 6번이 쌓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쫙 갈라줘야 되죠. 한번 단층인데 단층은 정단층, 옆단층, 주향이동 있잖아요. 얘는 경계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놈이 밀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얘는 역단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옹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굳이 나무를 그려줬다라는 건 한 번 더 융기해서 지금은 육지에 있는 거야.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럼 최소 여기는 지금 몇 번의 융기가 있었을까요? 몇 번? 그렇죠. 부정합이 있다라는 건 일단은 최소한 한 번의 융기와 한 번의 침강이 보장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마지막에 나무가 그려져가지고 융기를 한 번 더 했으니까 이 지역은 최소 2번의 융기를 했다라는 거를 대답할 수 있죠. 물어보진 않았지만 오케이? 이 정도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가보죠. 자, FF''은 장력인가요? 장력이면 정단층이죠. 지읒. 그런데 얘는 지금 역단층이니까 그렇죠. 횡압력입니다. 횡압력. 습곡과 단층 형성시기 사이에 부정하면 이거 쓰는 습관을 정말 많이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를 머릿속으로 본인이 구상할 줄 안다 손 치더라도 구체적인 숫자를 사이를 물어보면 또 기억이 안 나. 근데 써놨으면 얼마나 편한 게 습곡과 단층 형성시기 찾아. 습곡 단층 여기 사이에 부정합 여기 있네. 그지? 글자로 보는 거예요. 글자로. 그러면은 형성된 거 맞지? 자, 이거 디귿 x에서 y를 따라서 해요. 저 이거 맨 처음에 풀 때 시간 겁나 썼던 게 이렇게 풀고 있었어. y에서 x로 막 뭔가 위에서 아래로 저도 모르게 바보처럼. 안 쓴 색깔이 없어. 핑크색으로 해야겠다. 그나마 잘 보이나요? 이거 노란색이 잘 보이나요? 이거 잘 보여요? 노란색? 뭘로 하지?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x에서 y로 갈 때. 잘 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걸 써놓는 이유가 있어서. 이게 최대 확대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뻘짓하면 안 되고 지층 경계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안 봐가지고. 그럼 지금 3번 지층에서 4번 지층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지금 색깔이 겹치면 안 되니까 뭐 요거죠. 여기 요 지점. 3번 지층에서 4번 넘어갈 경계가 여기에서 변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다 보면은 3번 지층에서 4번 지층으로 넘어갈 때 여기 경계. 여기에서의 변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4번 지층에서 5번 지층으로 지층에서 변할 때 여기에서의 변화. 나 왜 저기다 체크하고 있어.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그린 선이지. 여기서 여기 해야지. 여기. 그리고 또 4번에서 5번으로 변할 때 5번에서 다시 4번으로 갈 때의 변화.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써놓은 이유가 이제 보입니다. 4번 영역에서 이 숫자를 그대로 쓰는 거야. x, y 위에 3번 다시 하얀 점박이는 다시 4번 그 다음에 얘는 다시 5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4번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여기다 써놨으면은 이 경계에서 4번에서 3번 되니까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더 아래 게 우리가 3번이라 설정했잖아요. 증가하는 거지.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감소네요 뭐 이러면 안 돼. 3번 아래 쌓인 게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4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계에서 증가. 다시 3번에서 4번 더 윗지층으로 가니까 감소.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으로 가니까 더 윗지층으로 가니까 감소죠. 더 윗지층이 나이가 어리잖아. 그죠? 그리고 다시 이 경계에서는 5번 지층에서 4번으로 가죠. 더 아래 지층으로 숫자가 주니까 증가. 그죠? 증감감증 하면 되죠. 증감감증. 정답. 이렇게 됐지. 사실은 이 문제의 요 포인트를 잘 읽어주시는 게 중요했다. 자, 쭉쭉쭉쭉 가죠. 자, 12번은 그나마 디귿 정도가 체크할 만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라서 핵복되니까 얘가 1배, 얘는 대복이니까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은 가가 작은 거 맞고요. 나는 5배 정도 되면은 뭐가 우세할까요? 당연히 CNO가 우세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을 거고요. 작은 거 맞지. 주기율 단계가 끝나고 이렇게 갈 때까지 절대 등급 폭이 어떻게 변하느냐? 잘 보시면 HR도 떠올려 보면은 광도 표면도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주계열이 이렇게 있을 때 5배짜리, 1배짜리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절대 등급 폭의 변화가 큰 건 누구죠? 1배짜리죠. 그래서 가가 크다.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요. 13번. 태풍의 영향을 받았는데 태풍 나오면은 뭐 먼저 찾아줘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풍향 변화. 내가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풍향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죠? 지금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부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할 때 1번, 2번. 첫 번째 거에 화살이 날아와서 대가리에 박히는 방향으로. 근데 얘를 한두 개 그려보면은 애가 지금 어떻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죠. 시계. 지금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는 건 내가 진행 경로의 우측에 있었다. 즉 어디? 위험 반원에 있었구나. 여기서 이 자료에서 제일 먼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자료가 뭘까요? 기압이죠. 왜? 열대 저기압이라는 친구가 저기압을 갖고 올 텐데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죠. 제일 낮은 여기가 뭐게요? 제일 중심에 근접한 거지. 그치? 제일 열대 저기압이 근접했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상황. 근데 갑자기 얘가 지금 수오는 그래프를 줬네요. 이렇게 다른 거를 해석했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주는 거는 여기에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건데 얘가 지금 수온이 팍 꼬라박고서 다시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기압성 용승. 그거 기억나요? 막 반시계로 돌면 어떻게 막 발산돼서 올라오고, 그죠? 남반구든 북반구든 결국에는 저기압이면 용승이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기 때문에 뭐 북반구긴 하겠지만 위험 반원 위치합니까? 맞고요. 거리는 T2가 당연히 가깝고요. 수온 변화는 해수 침강? 용승. 바로 그냥 자, 14번 보시면은 생명가능지대 범위인데요. 현재 주기율성입니다. 현재니까 지금 여기가 현재죠. 여기 현재인데 지금 이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긴 옛날이죠. 그러니까 주기율성 이전이면 뭘까요? 원시별이죠. 이거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개념 중에 제가 약간 흘려 지나가듯 얘기했던 개념 떠오르는 거 있는 사람. 바로 이 잼스. 영연주 계열 있잖아요.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때 그 궤적을 보시면 거의 다 옛날이 더 광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함께 얘를 보셨을 때 지금 생명가능지대 보시면 딱 떠올려야 될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그치, 얘는 광도에 의해서 변하는데 얘가 커지면은 얘의 지대는 어디로 간다? 더 뒤로 가고 폭은 더 넓어진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옛날에는 더 뒤에 있고 폭도 넓었던 걸로 통해서 확실히 옛날에는 더 광도가 컸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오히려 주기율인데 감소했다라는 거,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옛날에 컸다가 보통 다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광도는 기억 시기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현재 중심별에서 거리는 이 별이 태양보다 가까울까요? 가깝겠죠. 왜냐면 태양은 딱 1AU, 지구부터 태양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표시한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반출한 에너지량, 이건 뭐죠? 시그마 T네 제곱이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랑만 보시면 되는데 이 별이 더 적을까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주기율이라고 가정하고 푸셔도 되는데 얘가 지금
광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표면 온도도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 괜찮죠? 자, 15번. 뭐 너무 쉽게 나와서 구성 물질이 중력 렌즈 현상 딱 보자마자 이건 누가 유발하는 거죠? 암흑 물질이죠. 중력적인 거니까 중력적으로 휘게 만드는 거니까 중력 렌즈 현상은 암흑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이거 암의 그 본물 어떻게 찾죠? 현재로부터 시작하면 되죠. 현재 딱 그려서 우리 현재 구성 성분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제일 적은 거 본물 얼마? 5. 그 다음에 암물 얼마? 25. 그 다음에 암의 70. 그리고 도율이가 말한 것처럼 일정하게 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암흑 에너지다 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고요. 가를 이용해서, 즉 암물을 이용해서 A는 암물이죠. 네, 추정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이런 류의 페이크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도 출제도 했었는데 B는 지금 암해잖아요. 암흑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차지하는 게 양성자예요? 아니 뭐 양성자든 혹은 중성자든 전자든 뭐 쿼크든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다 보통 물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에서 혹은 암흑 물질에서 이런 우리가 아는 것들이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거는 다 헛소리예요. 우리는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중력적인 거 혹은 어떤 가속 팽창적인 요소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T시기, 그러니까 우주의 초반이죠.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했나요? 아니죠. 이분들 우주도 벌써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어디 갔어? 우주 맨 처음에 어디 적어놨을 텐데 내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빵! 급팽창했을 때는 뭐 이때는 가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언제 정도라 했어요? 급팽창은?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이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되는데 거의 이 정도로 엄청 작았다는 알고 계셔야 돼. 이때 이 급팽창, 빛보다 빠르게 공간이 확장된 속도로 유지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감속을 한번 해줘야 돼. 그리고 우주 나이는 전체 몇 살이죠? 138억? 뭐 그냥 대충 140이라고 치고 그거의 절반 지점 정도까지는 감속을 했다가 70억 년 이후로 가속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계속 뭐라고? 계속 증가해서 가속한 게 아니고요. 탄생부터 한 절반 지점 70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감속했다가 최근에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16번은 제가 이거는 제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린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설마 이게 지원 수준에서 이 정도로 나올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개념을 어디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다가 저는 그냥 안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출제가 돼버린 케이스죠. 이거 아웃라인 제가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죠? 간단하게. 그러면서 겉보기 등급이 뭔지 절대 등급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민트색으로 쓴 건 엄밀히 말하면 G2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딥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있고 10파세기라는 곳에 떨어져 있을 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은 같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절대 등급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인데 이게 지금 나와버려가지고 절대 등급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태양은 절대 등급 얼마죠? 플러스 4.8 뭐 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5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등급. 절대 등급과 비교해서 아셔야 되는 게 겉보기 등급인데 겉보기 등급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의 등급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우리가 어두운 친구인데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일 수도 있고 엄청 밝은 애인데도 K사처럼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평한 비교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 공평한 비교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은 거리에다가 놔야 되잖아요. 그 같은 거리의 기준이 되는 게 10파섹이에요. 10파섹. 왜 그런지 좀 연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로그의 밑을 10으로 취하는 로그를 쓰면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10에다가 넣어가지고 밑을 좀 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절대 등급의 정의가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모든 천체를 이 10파섹이라는 거리로 정렬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에요. 다시 겉보기 등급은 얘가 얼마나의 밝기를 갖고 있냐, 즉 광도, 매 초 얘가 얼마 에너지를 내느냐와 관련 없이 관련 있긴 하지만 그 천체가 나랑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 에너지량과 다른 어떤 빛깔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로. 그러면 공평한 비교를 시키려면은 같은 위치에다 둬야 되고 그때 등급을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같은 거리라는 게 10파섹이라는 거리고 뭐 10파섹보다 안쪽에 있는 애라면 걔를 뒤쪽으로 밀어야겠죠.
더 먼 쪽이라는 건 더 앞으로 당겨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10파색으로 매칭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 있을 거잖아요. 그 등급을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천천히 할까? 어떤 천체가 10파색보다 앞에 있으면 겉보기 등급이 클까요? 절대 등급이 클까요? 절대 등급이 크겠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저기 있을 때 갖고 있던 어떤 에너지량이 있겠죠. 걔보다 땡겨왔으니까 더 밝게 보이겠죠. 그럼 겉보기 등급은 더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작고 절대 등급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천체가 있습니다. 걔가 이번에는 10파색보다 뒤로 보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둡게 보이겠죠. 그럼 겉보기 등급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10파색이 더 뒤에 있으면 더 크다. 그래서 사실은 G2 하실 분들이면 좀 더 이거는 사실 G2를 한 사람들 너무 유리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딱 뺐을 때 겉절이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걸리?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뺐을 때 이 값이 큰 값을 갖게 되면은 거리도 비례해서 거리가 좀 멀리 있고요. 얘가 정확히 0이 나오면 딱 10화색이 있는 거고요. 얘가 좀 작은 숫자가 나오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10화색보다. 그래서 이거 약간 너무 G2 내용이 막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절대 등급이라는 거는 다시 천천히 써드리면 어떤 천체를 10화색 거리에 뒀을 때 겉보기 등급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 풀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이제 이거 람다맥스라고 쓰는 게 더 편하죠. 얘는 기억이 5분의 1배냐? 지금 기억은 표면 온도 4000, 니은은 2000.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5분의 1배니까 람다맥스는 오히려 역수니까 곱하기 5죠. 5배로 길어져야 되는 거고. 별의 반지름은 기억이 2500배냐? 계산하라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도는 R제곱이랑 T4제곱인데 여기서 대놓고 그냥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R은 R제곱 천천히 하죠. L 나누기 얘가 분모로 내려가니까 T4제곱이고 그러면은 R은 T제곱분의 루트 L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지금 광도는 얼마 차이 나죠? 마이너스 10등급 차이 나니까 5등급 차이는 100배 밝기차. 그럼 5등급에 5등급이니까 10,00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L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색깔을 이렇게 하죠. L에 들어갈 숫자는 10,000인 거죠. 표면 온도는 몇 배 차이 나죠? 기억이 표면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1이죠. 그죠? 5분의 1로 낮으니까 여기에 T에 들어가야 될 거는 5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루트 만 나누기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0 나누기 25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2500 나오죠. 그죠? 네,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하시면 되고 디귿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건데 잘 보세요. 헷갈리지 않게. 결국엔 두 개의 겉보기 등급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건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절대 등급이라는 걸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은 플러스 1이죠. 이건 그냥 데이터 읽어주시면 되고 니은은 플러스 11이죠. 플러스 11. 그리고 거리는 얘네들이 어느 거리에 있냐면 기억은 지금 10화색이 있고요. 그리고 니은은 현재 2.5파색이 있다고 합니다. 2.5파색. 저 정의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절대 등급이라는 거는 내가 얘를 10파색에 뒀을 때 겉보기 등급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친구가 10파색 기억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플러스 1인데 10파색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사실 얘는 겉보기 등급도 얼마인 거죠? 얘는 겉보기 등급도 그냥 플러스 1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절대 등급의 정의는 애를 10파색에 보냈을 때 등급인데 걔가 하필이면 또 10파색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2등급, 2등급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겉절이를 하면 어떻게 나냐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빼면 딱 0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10파색에 있다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G2 배우면 이렇게 쉽습니다. 2.5파색이 있어서 제일 문제인 거지. 지금 이게 플러스 11이라는 건 애가 지금 10파색에 갖다 놓으면 플러스 11등급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실제로는 어디 있어요? 2.5. 그러니까 더 어디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죠. 얘 조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유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지금 10화색이 왜 이렇게 튕겨 10화색이 있을 때에 플러스 11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얘를 어디로 당겨야 되죠? 2.5로? 그럼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가 4분의 1배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정도 말씀드렸죠. 거리는 언제나 그 밝기의, 그러니까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배 당겨진다라는 거는 밝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4의 제곱배로 밝아지는 거죠. 괜찮아요? 애가 원래 있던 데부터 4분의 1 지점으로 오면 밝기는 4 곱하기 4배로 밝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밝기가 증가하는 비율은 16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6배 증가하면은 플러스 11등급인 애가 몇 등급이 될 거냐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인강을 여러 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등급 차이가 몇 등급 차죠? 2.5배 차이는 거 알고, 이건 제가 알고 계셔야 된다 했죠? 2.5배? 한 등급 차는 2.5배. 그래서 16배는 3등급 차이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8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외우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이거 왜 외워? 가뜩이나 이렇게 섬세한 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뽑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등급과 6등급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100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등급이 어두운 친구니까 1이라고 뒀을 때 1등급은 몇 배? 딱 100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랑 두 번째 한 등급 차는 2.5배라는 거, 이거 두 개 알고 있으면 사실은 6에서 5 가면 2.5, 2.5에서 또 가면 6.25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여기서 2.5로 또 곱하는 변태가 어딨냐고. 차라리 100에 2.5배 곱해서 100 나오는 거 역산하면 되잖아. 40. 얘에서 역산하면 16이잖아. 그러면 사실 표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 뽑았을 수 있잖아요. 16배면은 3등급 차를 사실은 뽑았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외우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좋은 공부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6배 차이가 나네. 즉 몇 배 차이? 몇 등급 차이? 3등급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왜냐면 밝기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얘가 갖고 있는 건 플러스 11인데 3등급이 감소해서 플러스 8이다.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딱 얼마 나는 거죠? 플러스 7 정도 나는 거죠. 7등급 정도. 그래서 6보다 큰 게 맞다. 괜찮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학기 중에 가르쳐드리지 않은 내용이 좀 들어가서 절대 등급의 정의를 결국엔 알아야 되는 문제라서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17번 뭐 그냥 엘니뇨 라니냐 문제 툭툭 풀면 되죠. 이거 많이들 어려워하시던데 적외선 방출복사 에너지의 편차. 자, 일단은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서태평양의 에너지량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고 동태평양의 에너지량이 좀 적게 나오는 거죠. 이 에너지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많이 관측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구름이 해수가 이렇게 있고, 그쵸? 구름이? 적다. 그치, 구름이 왜 이렇게 튕겨? 구름이 조금 낮게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낮게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높게 발달하면, 얘에 비교해서 높게 발달하면은 이걸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막 줄 거잖아요. 왜냐면은 적외선 방출 복사, 적외선 우리 기상위성에서 배웠지만 얘가 보는 건 구름의 뭐죠? 구름의 꼭대기에서의 어떤 에너지량을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높게까지 발달하면은 그걸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얘가 좀 에너지가 높게 나온다는 건 오히려 에너지가 좀 크게 나온다라는 거는 구름이 좀 낮게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높게 나오는 거는 구름의 양으로 말하면 구름이 많다라는 거고요. 에너지가 적다라는 거는 구름이 오히려 이렇게 높게까지 발달해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실된다라는 거죠. 구름의 양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끝났지. 구름이 여기 많다라는 건 왜 그럴까? 해수 온도로 항상 마무리를 해줘야죠. 온도가 높으니까 구름이 많이 생기겠지. 그죠? 여기는 왜 이렇게 구름이 적을까? 온도가 낮으니까 구름이 덜 생겼겠지. 그죠? 그러면은 뭐야, 반대 아니야? 저 sorry. 뭐가 이상한데? 이걸 파란색을 잘못 썼네요. 왜 이렇게 튕겨? 에너지가 많은 건 구름이 적은 거죠. 에너지가 적은 건 구름이 많은 거죠. 이걸 반대로 썼네요. 그래서 구름이 적다라는 건 온도가 낮다라는 거고, 구름이 많다라는 건 미안해요, 제가 틀려가지고 구름이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죠.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식인 거죠?
오히려 서태평양의 온도가 좀 낮고 동태평양으로 뜨거운 물이 역류된 엘니뇨 상황. 그래서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서태평양 그럼 온도 어떤데? 온도 낮은데 그럼 강수량은 적은데 맞고, 동태평양 엘니뇨면 용승 약한데,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해면 기압, 동태평양 온도 높은데 그럼 기압은 낮은데, 서태평양 해면 기압, 서태평양 온도 낮은데 그럼 기압 높은데, 그러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더 작다. 정답. 됐죠? 네, 약간 어리버리해서 죄송합니다. 18번 문제 자체는 푸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쉽게 푸셨을 건데 얘가 잘 안 풀렸고, 특히 디귿번 틀리신 분은 여기다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2024 수능 바로 작년,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 20번 이거 어디서 제가 해설하냐면 2023이죠. 2024 자이 Q 38번. 이거 무슨 문제냐, 무슨 영상이냐면 제가 이거 마스터해야 된 영상 두 번째 영상에 여기서 한 20분인가 들여서 설명하는, 20분 넘게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갖고 계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 곰돌이 영상, 아까 곰돌이 들고 있는 영상 1번이랑 이거는 진짜 2번, 얘네들은 여러분이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서 좀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바로 재작년 수능 20번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시선 방향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공전은 반시계로 하고 있는데 T1일 때의 위치가, 요때 위치가 지금 하나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그래프 보자마자 식현상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 언제게? T4죠. 나락갈 때, 시선 속도가 팍 꼬라박을 때 기준점이랑 만나는 곳에서 식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외우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왠지 모르겠으면 영상 다 있으니까 개념 영상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T1이라는 거는 어디 갔어? T1은 사실은 T5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주기니까. 그러면은 애가 식현상이 왜 이렇게 튕겨 오늘? 식현상이 끝난 다음 상황이 T1이 돼주면 되잖아요. 그럼 식현상이 겁나 튕기네. 식현상은 행성 여기, 반대로 별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식현상이 끝난 다음에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와서 별은 여기 있어야 되죠.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인 게 맞고요.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T2가 작냐? 지금 T2랑 T4를 비교하고 있는데, T4는 지금 식현상이 일어난 상황이죠. 그럼 밝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평소보다 작게 보이겠죠? 그럼 등급은 어떻게 나올까요? 겉보기 등급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T2가 작은 거 정답. 괜찮죠? 이거 디귿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고3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바로 내가 보는 이 육모 전해에 수능 20번을 마스터하지 않았으면 디귿 선지를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바로 지금 선배들이 몇 달 전에 봤던 그 수능을 마스터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올해 보게 될 육모에서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계속 기출 강조했는지 알겠죠? 예, 그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연습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은, 자,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어디요? 적색 편의라는 건 시선 속도가 플러스 1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양수인 영역, 여기가 지금 적색 편이지. 또 여기 뒤로 이렇게 이어지는, 얘네들은 후퇴하고 있겠죠. 이때는 적색 편의의 정의에 따라. 시선 속도 음수라는 건 접근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스펙트럼을 얘기하면 청색 편이고, 0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 여기가 이제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지점들이죠. 그치? 이거에 얹어서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스펙트럼 흡수선의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고를 물어보죠. 길어지는 건 어느 시점일까요? 말 그대로 여기가 지금 길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스펙트럼을 그냥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 그럼 같은 맥락에서 짧아지는 건 어디죠? T1까지랑, 그쵸? 여기랑 이후 여기가 지금 스펙트럼 입장에서는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이게 왜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꼭 올해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됐지? 자, 19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니은 여러 번 강조했던 거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니은 한번 19번 좀 꼼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끝나나요, 근데? 35분에 끝나나? 풀어요, 말아요?
풀게요. 만약에 급한 사람은 먼저 가세요. 자,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사실은 20번 있잖아요. 20번은 그냥 계산이라서 올라간 영상 보시면 되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 일부래요. 그리고 X의 자원소는 다 이렇게 붕괴 생성됐어요. 이건 조건이죠. 2개밖에 원소가 없다라는 거고. X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 비율이고요. 같고요. 그냥 문제에 오류 없이 조건으로 줬습니다. 포인트는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X축, Y축 단위 잘 보셔야죠. 여기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타임. 근데 Y축이 지금 흔히 나오는 50 이런 게 없어. 이 물결 보이죠? 그러니까 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이렇게 있을 때 50, 100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 그래프를 줬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도 일부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75, 그러니까 여기 해서 이 윗부분 여기를 지금 약간 확대해서 보여준 그런 케이스라는 거 일단 상황이 이해되죠? 네, 잘 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반감기를 뽑아낼 수가 없는 게 쭉 가서 100인이었던 녀석이 50으로 줄는 데까지의 기간을 읽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데이터가 파편이라 사실은 여기서 잘못 읽었다간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일단 문제 풀어보지. 95%인 화성암은 95%는 여기 있죠? 이때는 그럼 지금 몇 살? 0.5억 살. 그러니까 0.5억 살인 화성암은 속시식물 존재. 속시식물은 언제 존재하죠? 고생대에는 양치, 중생대에는 겉씨, 신생대에는 속씨 이렇잖아요. 근데 0.5면은 6, 2, 5.5 해서 고, 중, 신 놨을 때 0.5면은 이쯤이죠. 그러면은 속시식물 존재할 때 얘도 있었죠? 괜찮지? 신생대.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다. 이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었는데 저 그래프가 100에서 50으로 줄 때까지의 기간을 T라고 하면은 뭐야 색깔이 바뀌었어. 이만큼의 시간이 반감기잖아요. 반으로 줄는데 얼마 걸렸느냐.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어떻게 됐죠? 애가 지수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75점을 볼게요. 75지점 색깔 좀 바꿔서 75지점을 볼게요. 그럼 75는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자 그래프 빨간색이라면 애가 정확히 일자 그래프로 그려지는 반감기 그래프였다면 딱 75에서 만나는 거는 정확히 2분의 t에서 만나겠죠. 그치? 근데 문제는 애가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그래프가 보라색으로 휘어 있잖아요.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사실은 그래서 75에서 만나는 거는 2분의 t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작은 지점에서 만나는 거 이해돼요? 일자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 그래프였으면 75, 즉 4분의 3 지점에서 만나는 게 정확히 2분의 t가 됐겠지만 애가 아래로 휘어 있기 때문에 75에서 만나는 점은 사실은 2분의 t보다 짧다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75에서 만난 요 지점은 75에서 만난 요 지점은 사실은 어떻다는 거죠? 2분의 t보다 짧은 거죠. 그치? 그러면 사실 그냥 천천히 해봐. 이거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t잖아요. 그러면 t는 여기다 곱하기 2씩 하면은 곱하기 2씩 6은 t보다 짧은 거죠. 그치? 그럼 사실 우리가 궁금한 t는 따라서 t는 6보다 큰 거죠. 됐지? 천천히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6억 년보다 길다 정답.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돼. 4번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4보다 크냐 금방 끝나죠. 중생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65에서 2.5인데 대충 그러면은 기간이 0.65니까 대충 이쯤에서 2.5니까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y분의 x니까 결국에는 이 지점을 보면은 답이 성립이 안 하죠. 이 지점 보시면은 지금 x가 78인데 그럼 나머지 y는 22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4보다 큰가요? 작죠.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20번은 사실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고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상 평가원 문제 20번인데 2점짜리예요. 이거 2점이에요. 3점 아니야.
그래서 풀어보시면서 느꼈을 텐데 야 이게 20번인가? 그냥 뭔가 계산이 지저분한 문제 느낌인데 정확합니다. 얘가 저도 그 말 안 해줬으면 몰랐을 텐데 이게 2점이더라고요. 3점 체크가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림은 허블 이런 문장을 처음 봤어요, 저도. 그림은 허블 법칙 만족하는 외부나 거리와 호텔 속도의 관계 L과 뭐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는 거는 무슨 관계라는 거죠? V는 HR 뭐 이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V 후퇴 속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기준 파장 람다 제로분의 변환 파장 델타 람다가 곱해주고 올려주고 거기다가 광속을 곱한 거. 요거를 이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은하에서 관측한 자료예요. 우리은하에서 ABC를 봤고요. 표는 뭐 그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이거 나오고 또 빛의 속도 주고 하면은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시간 너무 뺏길 것 같으면 넘어가고 푸셔야 돼요. 시간 딱 봐도 이건 시간이 끌리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친구가 렉이 막. 네, 그래서 이 B의 흡수선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 이 문장이 좀 당황스럽죠. 일단은 찜꽁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AC 같은 거는 아까 말한 그 관계 L 위에 얹어있는 친구들이에요. 한마디로 V는 HR을 잘 만족하는 친구죠. 그럼 여기서 이거의 기울기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H가 바로 허블 상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허블 상수는 사실은 기억을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Y축 아는 건 X축 모르고 X축 아는 건 Y축 모르고 여기서 뽑아내라는 거죠. 계산입니다. 가보죠. 이걸 알잖아요? 지금 CG점 기준 파장과 관측 파장을 아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호텔 속도 VC라고 할게요. VC는 기준 파장 600분에 변환 파장이니까 얼마 얹어줘야 되죠? 여기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42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광속 C인데 C는 여기 줬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5제곱 하면 얼마 나오죠? 네, 딱 이거 계산해보세요. 21,000km/s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Y축은 이제 21,00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300분의 21,000이니까 얼마 나오죠? 딱 70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계산. 니은 기억은 410보다 작느냐? 아우 얘도 뭐 계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항상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그냥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